자, 인사청문회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네, 저희 바로 지난주죠. 그렇죠. 지난주에 추석 연휴 직전에 직전에 해서 인사청문회 한다. 이제 네, 빠르게 시작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직접 청문회 진행한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신원식 후보 청문회 때부터도 네. 청문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 부적격하다라고 우리 당에서는 판단했고 국민들도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니까 역시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그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어, 우리 국방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것은 청문회 경과 보고서도 채택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부적격으로 그래요. 판단을 했습니다. 부적격 판단했다. 네, 근데 신원식 후보자가 청문회 때 자신 이제 발언에 대해서 네,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도 네, 보도가 좀 많이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이제 발언에 대한 논란 거기에 대한 공방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원식 후보자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 네, 뭐 역사관이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자질을 평가하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네. 안 되겠다. 이런 판단 내리신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특히 막말에 대해서 막말에 대해서. 사과는 네. 했지만은 전부 퉁쳐서 그냥 음. 뭐 그 당시는 뭐 자연인으로서 네. 이렇게 해서 사과한다라고 음. 하는데 사과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음.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너무나 큰 막말을 했는데 퉁쳐서 이렇게 사과하는 건 전 안 맞다고 봐요. 어. 그래서 요목요목 사과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퉁쳐서 얘기한 걸로 가늠한 데에서 대단히 실망을 했죠. 예를 음. 든다면은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악마했잖아요. 네. 고 노무현 정 대통령도 악마가 그때 시작이 됐다. 그럼 음.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아. 되는 거고 예.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무덤에 가서 어,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또 네. 이것은 이율 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있던 당시 네. 신원식 그 장관 후보자도 현역으로 아마 중령이나 대령초에 있었을 그렇겠네요. 텐데 예, 예. 예, 그렇죠.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럼 네. 악마한테 충성한 겁니까? 음. 그러면 본인이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새끼 악마 하나 비슷하잖아요. 악마 그렇죠. 그룹.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거기에 사과하라 했더니 사과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촛불이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2016년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이다. 이것은 그때 촛불을 든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까지 간 그렇죠. 것이고 예. 그 촛불을 든 분이 반역자라고 얘기한 것은 음. 진짜 이것은 국민 전체에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 그럼 촛불 그 당시는 그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 잘못된 거다. 음. 그건 국민 여러분께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런데 진정성이 좀 안 느껴지는 진정성이 상황입니까? 느껴지지 않은 예. 거죠. 예를 든다면 그리고 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축제에 네. 참가해서 응원한 분들도 비하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촛불은 언제부터 기승을 부렸냐?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현장에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도 거기서 있나요? 독버섯이 자랐다. 뭐 그러니까 아. 촛불 2002년도 월드컵 축구에 응원한 우리 응원단들 이때는 전 국민이 응원했잖아요. 네. 군에서도 제가 대대장 할 때 연병장에 전 대대원들 놓고 연병장에서 큰 화면에 놓고 와. 장병들이 응원했거든요. 정말 예, 좋아했겠네요. 예. 그럼 이런 응원한 인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음. 되잖아요. 이때 악마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요목요목을 제가 따져서 이분들께 음. 사과를 해라 했더니 전부 퉁쳐서 아까 뭐 한 걸 사과로 가늠하겠다는데 그것은 하.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닌 것이죠. 이런 막말들이 너무
네. 많았고요. 그런 막말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었다. 아,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진정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 네. 국방위원님들께서도 점점 갈수록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게 뭐 통과가 안 돼도 그냥 네, 대통령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냥 끝이니까 네, 재송부 요청해가지고 이게 지금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죠? 네. 결국에는? 지금 채택이 안 됐죠. 우리는 음, 부적합으로 받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적합으로 받어요. 음, 그러면은 그걸 두 개를 명기해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아, 국민의힘도 부적합, 우리도 부적합해서 부적합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어, 우리가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 했는데 본인들은 적합으로 하겠다 해서 아, 결국은 합의가 안 합의가 됐군요. 안 됐죠. 또 이거는 막말만이 아니에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은 9.19 군사 합의를에 대해서 파기하겠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따졌으니 네, 따지니까 본인은 9.19 군사 합의 파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효력 정지까지는 하도록 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북 간의 그러니까 긴장이 계속 높아질 당연한 텐데, 것이죠. 예,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이 어, 많이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비행 금지 구역을 제일 먼저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것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음, 제가 요목요목 가르쳐 아, 드렸죠. 사실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대를 그동안 지상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음, 전방위감 음, 철책선, 철책, 예, 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 2km, 남쪽 2km의 음,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남쪽 2km 지점에 우리 GOP라는 철책선이 만들어지고 북한은 군사 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 만들어져서 4km에는 완충구역이 있는 거죠. 네, 거기는 무장을 안 하고 못 하고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비무장 지역으로 비무장, 둠으로써 예, 우발적인 거나 의도적인 충돌이 많이 없어졌어요. 음, 제가 예전에 1995년경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인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 근무했는데 네, 캐시미르 분쟁 지역은 우리 한반도 크기가 맞대요. 어,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인데 거기는 완충 지역이 없고 경계 팻말만 있어요. 그러다 야, 보니까 넘나들기가 쉽고 네, 이쪽 마을과 인도 측 마을과 파키스탄 마을이 가까이는 한 1km 내에 있고 초소는 가까운 데는 한 100m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책도 없고 그냥 계속, 넘나들기 쉽고 아니 네, 돌발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발생. 돌발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매일 30명의 사상자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우리는 완충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철책선에서 네, 많이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이 많이 없어졌는데 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해상과 공중에는 완충 지역을 못 만들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6.25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는 우리가 해상권과 공중 제권은 공중을 완전히 우리가 장악을 했어요. 음, 지상은 대체했는데 네, 해상은 우리가 신의주까지도 장악이 됐고 아, 공중도 뭐 우리가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네, 완충 지역을 안 둔 거예요. 음, 근데 북한의 해군력이 발전하고 또 공군력이 발전하면서 우리 서해안에서는 NLL 부근에서는 충돌이 일상화됐잖아요. 완충 지역을 그렇죠. 안 예, 두니까 아, 공중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수시로 침투해서 그때 골치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공중과 해상에 완충 구역을 음, 뒀고 지상에는 무기 사거리가 6.25 전쟁 때 고려해서 만든데 요새는 새로운 무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무인기, 뭐 헬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완충 구역의 거리를 조정한 것인데 음, 마치 그것이 뭐 아, 우리의 무장 해제한 것 같이 그렇게 장관 후보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인식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본인의 뜻은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우리가 적격을 둘 아, 수가 없는 것이죠. 막말만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네, 9.19 군사합의에
의미 이런 것도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네, 이해가 부족하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국방장관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채택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을 재송부 요청하고 기간을 안 정해서 되면은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아,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장점인 네. 예전엔 청문회 통과 안 되면은 그 다시 사퇴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시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명하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청문회와 무관하게 지명하고 그다음 청문회 끝나면 그냥 임명하고 하는 절차를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그러니까요. 일관돼서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아,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6, 17번째가 되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네, 신원식 예, 장관이 그냥 임명이 되게 되면 네. 인사청문회 통과 못했는데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이제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